스몰캡 종목들 중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 알아보는 스몰캡 관심주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김동준 신한금융투자 상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팅크웨어. 어떤 생각하다 기업인가요? 띵크에다가 네. 웨어를 붙인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많이 알려졌던 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이제 주로 이제 하드웨어 쪽이었는데 예. 소프트웨어로 변신하면서 이제 지도를 강력한 지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1997년에 설립됐으니까 IT 업체 치고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2006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됐고 2011년에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 유비벨럭스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스마트카에 대한 시너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제 관심도가 좀 상당히 컸는데 예. 저도 이제 꾸준히 지켜봤지만은 이렇게 이제 성공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자면은 역시 이제 블랙박스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이제 62% 정도 되니까 블랙박스 매출이 좀 높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도 서비스입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된 부분이 이제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고, 예. 여기에 이제 금년부터 커다란 이슈가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뭐 사업별로 간단히 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아이나비라는 브랜드고요. 사실은 시작부터 지도 제작에 했고, 그다음에 LBS 미치 기반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예. 업체가 되겠습니다. 뭐 지도, 내비게이션은 이제 거치형에서 매립형 쪽으로 가면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또 B2C 애프터마켓에서 B2B 쪽으로 접근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강현실 AR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ADAS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해서 예. 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첨단 쪽으로 연관된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모바일 쪽은 이통사, 또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예. 연결된 수 있고, IoT가 연결돼 있고, 또 이제 어제 해프닝이 있었지만 테슬라 관련 업체다 이 예. 부분이 되겠고, 블랙박스는 국내 1위고 역시 이제 수출 쪽으로 나가고 있는 환경이 이 띵크웨어를 좀 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도 제작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매출 비중에서 보면 블랙박스가 상당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또 돼 있습니다. 일단 블랙박스 매출 비중 관련해서 경쟁사들이 지금 워낙 많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또 사업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점유율 한번 보시면은 띵크웨어는 40%고요. 사실은 이제 고급형이라든지 프리미엄 쪽 중가형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1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저가형, 그러니까 저가형에 대해서 이제 업체가 난립돼 가지고 상당히 경쟁하는데, 뭐 이제 뭐 업체가 최대주가 중국으로 바뀌는 업체도 좀 있고요. 산업 예. 비즈니스하고 또 구조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역시 이제 우리나라 장착률은 여전히 뭐 성장률이 좀 계속 된다 이런 판단이고, 특히 이제 주목할 거는 이제 벤츠 같은 수입차에 이제 띵크웨어, 아이나비가 이제 탑재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비포 마켓에 좀 탑재가 된다는 데 의미가 좀 클 거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맥스뷰라고 초저가형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예. 점유율 상승도 기대가 되겠지만은 그동안 아웃소싱, 외주 제작하던 게 자체 생산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좀 된다는 거고, 역시 이 부분은 이제 수출이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블랙박스 보급률이 좀 선도적이고, 그동안 지금 미국과 캐나다 중심으로 수출 비중이 차지를 했습니다. 뭐 2014년에 수출이 18억이었는데 2015년에 65억 점핑을 했고, 70%가 이제 북미 쪽이었는데,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아 그리고 일본 쪽 좀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금년에 회사는 조심스럽게 수출 목표를 뭐 150억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수출이 좀 주도를 할 거다는 거고, 중국도 직접 진출을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박스의 성장은 계속되고, 뭐 점유율은 독보적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예. 비중이 큰 블랙박스 시장에서 특히나 초저가형 시장에서는 견조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수출을 역시 확대하면서 역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현황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나요? 예, 사실 띵크웨어를 보는 가장 초점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모바일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통신사를 쓰다 보니까는 이제 티맵을 쓰는데, 예. 우리 이제 액티브 유저라 가지고 실제 쓰고 있는 가입자가 티맵의 경우에는 800만입니다. 사실은 이제 티맵 가입자들이 실시간으로 쓰다 보니까 예. GPS의 실시간 정보들이 되면서 티맵의 경쟁력을 상당히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내비게이션에 깔려 있는 지도 서비스보다는 티맵이 좀 파워풀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 아이나비를 그 적용시키는 그 회사가 이제 KT하고 LG U+가 띵크웨어 제품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금년에 결정이 돼가지고, 근데 이 상당히 이제
두 통신사가 자체 제작도 있었지만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게 총 가입자가 이제 2,600만 잠재 가입자라죠. 근데 액티브 유저를 본다고 하면은 5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띵크웨어의 이 제품이 파워풀하게 지도 서비스가 모바일에서는 파워풀하게 좀 될 거다 하는 거고 예. 역시 그 T맵의 800만과 견주어서 경쟁력 제고 효과 좀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연간 양사의 매출은 한 60억 정도인데 소프트웨어 매출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60~70% 됩니다. 예. 상당히 수익성이 좀 가져다 줄 거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O2O라고 하죠. 우리 카카오가 다양한 뭐 대리 운전 기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듯이 여기에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고 역시 IoT 환경, 사물 인터넷도 좋은 상황이 될 거다는 거고 역시 또 이제 KT를 잡았다는 거는 의미가 큽니다. 지금 테슬라가 어제 이슈가 국내 SDI 배터리를 쓰냐 안 쓰냐까지 예. 쇼크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자동차용은 안 쓴다. 또 가정용, ESS용은 쓴다. 이제 이런 걸 결론이 났지만은 테슬라가 국내 통신사를 KT로 정한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도 뭐 가변적이긴 하지만 내정 상태로 언론 보도가 났었고, 근데 KT가 되면은 텔레매틱스가 있는 KT가 하게 되는데 지도가 구글 지도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안상. 예. 그래서 당연히 띵크웨어가 중요한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역시 테슬라 관련 쪽도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역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면은 하드웨어 중심이었지만은 메리평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하는 쪽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비게이션 쪽의 변화는 역시 AR이라든지 첨단 쪽으로 예. 움직임에서 자체 솔루션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 국내 자동차 업체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든지 또는 전장 쪽, 아예 탑재가 되는 쪽으로 나타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이건 하반기 이후부터 지켜봐야겠지만은 기술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예. 최근 나타나고 있는 첨단 기술 AR, ADS,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쪽 관련해서도 싱크웨어는 기술을 갖고 있고 여기에 납품이라든지 또는 공급 가능성들이 점증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자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본다면 차트가 되겠지만은 2012년하고 제가 2016년을 봐봤습니다. 2012년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매출이요. 예. 블랙박스 쪽보다는 이제 지도 실제로 매출. 지도 서비스, 예. 내비게이션 매출이 연 2천억 이상 정도였는데 이게 500억대로 줄었고 내비게이션 쪽은 이제 반등을 하는 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수출까지 감안해서 예. 이런 쪽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블랙박스 쪽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량, 모바일 서비스형 매출이 3~4% 높아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될 거다 하는 거고 예. 영업이익 차트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과거에 그 이제 내비게이션 쪽의 영업이익이 대단히 좋았다가 한 4년 동안 영업이익이 대단히 뭐 14억에서 50억 정도 힘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뭐 세 자릿수는 뭐 확실히 돌파할 큰 것으로 폭으로 예상이고 급증이 이렇게 전망되네요. 성장성과 수익성도 갖춰지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팅크의 실적 전망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예, 이제 1분기에는 영업 그러니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이제 한 8억 정도 나타나서 예.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치보다 부진했습니다. 근데 일회성 뭐 충당금 이슈 예. 뭐 22억 정도에다가 또 성과 뭐 이런 게 해서 일회성이 한 25억 정도를 감안하면은 실제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33억 정도. 이게 상당히 수익성도 괜찮게 나타났습니다. 2분기부터는 매분기 실적 모멘텀을 가질 것으로 보여서 예. 실적에 대한 안정성. 그래서 이제 전년도 1,500억대에서 금년도는 1,700에서 1,800억 정도 매출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은 130억 정도 뭐 예.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갖췄습니다. 네. 그동안 팅크웨어가 기대감은 컸었지만은 133만 주 전환사채 이 물량이 2015년 9월 1일 날 상장되면서 500 이슈가 있었는데 해결됐고 CB가 남아있는데 전환사채가 남아있는 BW가 남아있는데 82만 주 중에서 최대주 갖고 있는 게 63만 주이기 때문에 500 이슈는 없다 이런 판단이고 실적도 있고 지도 기반이 플랫폼으로 바뀌는 금년도가 원년이다. 충분히 기관들이 다시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고 기관들이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증권사 목표 주가는 16,250원 한 33% 정도 볼 수 있겠고 2분기 실적하고 충분히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자동차에 IT 연결되는 회사로 충분히 볼만한 회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고 네, 솔루션, 알겠습니다. 플랫폼 주목할 업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스몰캡 관심주로 오늘 팅크웨어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김동준 상무와